민주당의 진일보한 당원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당무위에서 당규 개정안을 이제 의결한 것인데, 그 의결한 내용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가 국회의장단 후보자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의 제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제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와 최고위원회 선출의 경우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또 늘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 대의원 대회 명칭은 전국 당원 대회로 바꿨고요. 민원국은 당원 주권국으로 이제 확대 재편하면서 이 당원 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규정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게 너무나 이게 자의적 해석으로서 이게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던 그 당원이라서 이 공정성 담보 목적으로 이게 잘 해결을 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선호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기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게 됐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의 어떤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득표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 방식이 또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권리당원 투표에 적용이 된다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 이거를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제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어떤 직무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죠. 이제 이게 당무위 의결은 끝났는데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17일날 중앙위 의결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당 내용을 보면서, 아니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러나 지금의 정도도 정말 큰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정당 개혁이 하나씩 전진해 가는 모습인 거죠. 이후에는 당내 투표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기명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권리당원 권한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차근차근 좀 밟아 가리라 기대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무기명 관련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대의 정치잖아요. 대의 정치에 의해서 대표로 뽑아진 사람들이 국민의 대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게 음습하게 어떤 자기 방어 수단을 남겨둔다라는 것, 이거는 어느 공당이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는 국회 표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무기명이 왜 있어야 합니까? 국회 표결도 무기명은 사라져야 맞다. 근데 이게 일단 공당 차원에서 먼저 수정이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한 발자국씩 차근차근 나아가면서 고칠 건 또 고쳐지리라 봅니다. 왜냐면 이번과 같은 이 개정 의결만 보더라도 저는 꽤 유효한 어떤 당원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기대감도 역시나 좀 이어지는 거죠. 총선과 국회의장 논란에 대한 효과, 이게 좀 확실하게 먹혀들었던 것이고, 이제 행동하는 어떤 당원의 어떤 힘을 이제는 결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만큼 당원들에 대한 목소리, 원하는 것을 의식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기대감도 역시나 있고요. 또 그만큼 정치에 대한 효능감도 뒤따라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여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면 이제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쐐기를 박은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이 와중에도 초를 치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좀 특정해서 웬만큼은 좀 얘기를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를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무위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반대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앞뒤가 다른 말을 얘기해요.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국민정당, 원내정당과는 멀어져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긴 한데 민주당 당원만 지금 485만 명 정도입니다. 권리당원의 수도 250만 가까이 되는 그 전국 정당이 된 상황 속에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국민들 민의를 왜곡한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만의 권리당원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이 도대체 무슨 국민의 정당으로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외부 유입, 그 어떤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효능감 있는 장치로 마련되는 거지. 여기서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늘리지는 못하고 계속 고여있는다라고 하면 결국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놈이나 저놈이나 진짜 다 똑같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똑같은 것들이구나. 결국 이런 양비론에 갇히기도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처럼 정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전 같은 방식이라고 봐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본인들이 아닌데 본인들이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습고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본인들이 결정을 해요? 또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당연한 당원의 권리를 결국은 당원 내용에서 개정을 통해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맞는 것이죠. 이 공당 내부에 있었던 민주적 이지 못했던 절차를 뜯어고치는 과정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참 저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연 지사의 반대 이유가 뭐였습니까? 또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게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걸 또 왜 하필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개정 내용 중에 대선 출마자는 1년 전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예외에 그걸 어떤 예외로 드냐면 당무위 결정에 따라서 사퇴 시한을 정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동연 지사는 반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엘리트인 김동연 지사께 좀 묻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거냐? 대선을 목전에 두고서 하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고 비판을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대선을 앞으로 3년 정도 여유 있게 남겨둔 시점에서 해도 특정인 맞춤이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개정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서 대선 후보급 선별이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당원들과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그 옥석이 가려지죠. 당사자가 당대표라고 한다면 그 어떤 국민 이 당원과 어떤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라고 하면 민심에 따라서 그 시효를 융통성 있게 의결해서 결정하는 거, 그게 민의를 반영한다는 생각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김동연 지사의 반대 이유가 또 뭐였냐면 귀책 사유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 이게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거다. 보수는 부패에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당헌 80조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정지하는 내용. 그 이외에도 또 이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것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를 하겠다 의결한 이유가 뭡니까? 무공천 판단은 충분히 당의 결정으로 언제든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는 거고, 무엇보다 정치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 정치적 기소 남발이 지금 정적 재고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김동연 지사처럼 저는 그 정도에 관련된 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와 국민이 생각하는 정도와 큰 괴리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 갇혀서 사리분별을 못한다, 이런 비판들을 또 이 정치인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에 또 그렇지 못한 소식이 좀 섞여 있는데 언론들은 여기서 또 열심히 이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서 반발하는 의견들을 위주로만 다루고 있죠. 주로 그걸 핵심으로 다루면서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소신 발언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분탕질을 하고 조중동의 어떤 여러 한 번도 또 받아 쓰여지면서 관심도 받고 인지도도 쌓아서 혼자만 돋보여 보겠다 라고 저는 당원들 뒤통수를 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